동안 전 세계에서 발생한 별난 일들 총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월드톡톡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현웅입니다. 날씨가 제법 선선해졌죠? 그래서 저도 긴팔 입었어요. 좀 저녁에는 춥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저희 의상이 오늘 좀 그래도 가을가을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은요. 이현웅 아나운서께서 월드톡톡에서 소개해 주실 내용과 관련해서 어울리는 노래를 청취자 여러분께 또 문자 참여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좋은 노래들 많이 추천해 주셔서 네. 제가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게 감사한 느낌을 받고 있는데 네. 오늘도 많이 샵 0945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네, 유료 문자. 100원 비싸요. 아, 그럼요. 네. 많이 보내다 보면 이게 쌓이다 보면 금액이 꽤 커집니다. 그러니까요. 네. 하지만 우리 이현웅 아나운서를 응원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100원만 주세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0945번으로 오늘 이현웅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세 가지의 소식을 듣고 이 노래를 코너 말미에 들으면 좋겠다라고 선곡 아이디어가 떠오르시면 보내주시면 되고요. 오늘 역시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도 생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YTN 라디오 보이는 라디오 검색하시면 저희 생방송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댓글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소식부터 저희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지난주에 마블 코믹스 팬들이 슬퍼할 만한 소식이 하나 전해졌습니다. 바로 스파이더맨이 어벤져스를 떠나기로 한 겁니다. 사실 저도 마블의 어마어마한 팬이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그래서 어벤져스 시리즈는 다 챙겨봤는데 스파이더맨이 워낙 좀 재기발랄하고 귀여운 캐릭터라 그쵸. 팬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벤져스를 떠난다니까 약간 좀 슬퍼지네요. 이게 어떻게 떠나는 건가요? 스파이더맨 영화 제작을 두고 현재 판권을 갖고 있는 소니 픽처스 그리고 원작자인 월트 디즈니, 그러니까 월트 디즈니가 마블을 인수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마블이다, 디즈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두 개는 한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어쨌든 소니 픽처스와 월트 디즈니 스튜디오 사이에 협상이 있었는데요. 그게 결렬되면서 이제 스파이더맨이 마블의 품을 떠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벤져스 후속작에 스파이더맨이 나오지 못하게 되고요. 스파이더맨 영화에 또 마블 히어로들이 감초같이 등장을 했었는데 그런 장면도 볼 수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소니 픽처스랑 월트 디즈니 사이가 협상이 결렬이 됐다. 네. 그러니까 이 협상 내용이 뭔데 결렬이 된 건가요? 그거를 알려면 근데 이 스파이더맨의 역사를 좀 알아야 해요. 네. 마블이 낳은 가장 복잡한 자식이다라고 불리는 게 스파이더맨이거든요. 이 판권을 두고 하는 얘기인데요. 스파이더맨은 1967년 마블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처음 선보였습니다. 네. 그때 헐크나 엑스맨 같은 또 다양한 영웅 캐릭터들을 만들어내면서 마블이 전성기를 맞았지만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심각한 경영난에 허덕이게 되는데요. 이때 스파이더맨을 포함한 캐릭터들의 판권을 영화사에 매각하게 됩니다. 네. 비유를 하자면 상황이 어려워서 애지중지 키웠던 자식을 다른 집에 입양 보내는 상황이 된 건데요. 만약에 입양 간 집에서 박대를 당한다면 다시 데려와야겠죠. 네. 그래서 마블이 판권 매각의 조건을 건 게 일정 기간 동안 영화를 제작하지 않으면 판권을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논란이 된 이 스파이더맨은 그 조건이 붙어 있지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니 픽처스에게 판권이 전적으로 있는데 그쵸? 왜 스파이더맨만 그 조건에서 빠지게 된 거죠? 그 역사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한데요. 좀 간단히 한번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처음에 1985년 마블이 스파이더맨의 판권을 캐논 필름에 매각합니다. 네. 그리고 1990년까지는 영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조건을 이때는 걸어놨었죠. 하지만 그 기간이 다 되기 전에 캐논 필름이 또 다른 프랑스 영화사에 매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 판권의 주인이 또다시 바뀌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당시 회사들이 망하고 합쳐지고 인수당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스파이더맨의 판권이 자신에게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회사들이 여러 군데가 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주인을 가리기 위해서 1994년부터 재판이 시작됐고요. 이 시간이 지나면서 수많은 협상 또 지분 교환 등을 통해서 대부분은 정리가 됐지만 소니와 MGM 이 두 회사만 남게 됩니다. MGM은 그 영화 시작 전에 그 사자 나와갖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아시죠? 뭔지 아시죠? 네. 그 두 회사만 남게 됩니다. 네. 근데 이 두 회사는 스파이더맨뿐만 아니고요. 007 시리즈 판권 분쟁과도 엮여 있었는데요. 결국은 소니가 스파이더맨을
MGM이 007 시리즈를 나눠 갖는 걸로 합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스파이더맨의 판권은 별다른 조약 없이 전적으로 소니 픽처스가 갖게 된 거죠. 네. 이 부분 공부하시느라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정말 복잡해요. 이게 제가 다 말씀을 드리면 쉬운데 네. 그래도 좀 짧게 요약을 하려다 보니까 아마 정말 팬분들은 이 역사를 다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방송이라는 점을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에 협상이 결렬된 건 디즈니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죠. 디즈니가 마블을 인수한 건 아마 다들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으니까 아실 텐데요. 그러면 소니 픽처스와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판권을 전적으로 가지고 있던 소니 픽처스는 스파이더맨 영화를 그동안 여러 편 제작했습니다. 네. 하지만 계속 실패했죠. 그러자 결국 원 제작자인 마블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합니다. 아. 영화 제작비를 전부 지불하는 대신에 수입을 디즈니 5, 소니 95로 나눠 갖기로 한 거죠. 그렇게 등장한 게 지난달 2일인가요? 개봉했던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입니다. 어벤져스 영웅들이 뭐 카메오로 등장하기도 그랬죠. 했고요. 또 세계관이 공유되면서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800만 관객을 넘게 동원을 했고 또 전 세계적으로도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이렇게 강력한 한방을 보여준 디즈니는 다음 작품부터는 수입을 50대 50으로 나누자고 제안을 한 거죠. 그러니까 현행 5대 95에서 50대 50이 되기를 당연히 소니 픽처스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겠죠. 아무리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수익 비율을 포함해서 협상을 진행했는데 이번에 최종 결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이제 다시 소니 픽처스가 자체적으로 스파이더맨 영화를 만들어 나갈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마블 영화의 팬들은 저도 그렇지만 세계관이 얽혀 있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영화마다 등장하는 카메오 보는 재미에 또 맞아요. 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작들과 비교해서 이번에 마블이 개입한 스파이더맨이 성공한 원인이기도 그렇죠. 하거든요. 그러니까 팬들 사이에서는 보면 뭐 너무 소니 픽처스가 너무 하는 게 아닌가 맞아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앞으로 어떤 영화가 나올지 어떤 협상이 진행될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 스파이더맨과 관련된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이번에는 영화 이야기는 아닌데요. 마치 영화 내용 같은 이야기를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스파이와 사랑에 빠진 한 기업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스파이와 사랑에 빠진 기업 대표 문장만 들어도 영화 내용 같은데 네. 어떤 일이었나요? 마치 007 시리즈 뭐 그런 영화 내용 같은 그러니까요. 느낌인데 네. 미국의 인터넷 쇼핑몰 오버스톡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CEO인 패트릭 번은 한 러시아 스파이와 한때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최근에 알려졌습니다. 이 스파이가요. 2016년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7월에 체포가 됐는데요. 네. 이전에도 주요 관료 인사들과 만나서 얻은 정보를 러시아 쪽에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징역 1년 6월이 선고됐고요. 형기를 마치면 러시아로 즉각 강제 송환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랑 연인 관계였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어요. 요즘 미국 분위기 보면 엄청 또 심각하잖아요. 이런 그러니까요. 거가 철저하니까요. 네. 이 이야기가 근데 그 전에는 소문처럼 돌았는데요. 패트릭 번이 누군가로부터 폭로되기 전에 그냥 자신이 직접 공개한다면서 이 사실을 밝혔습니다. 결국 뭐 주가는 폭락했고요. 패트릭 번은 그냥 CEO 자리에서 물러나겠다,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죠. 네, 뭐 영화나 작품 속에서 뭐 스파이나 간첩과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가 좀 소재로 많이 등장을 하는데 실제로도 이런 일이 가능하네요. 그러니까요. 이 패트릭 번은 단순히 CEO일 뿐만 아니고요. 이 오버스톡의 창립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물론 뭐 잘못된 일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자리에서 내려오는 마음이 조금 복잡했을 것 같다. 이렇게 저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또 뭐 사랑에 빠지는 사람의 마음을 이성적으로 그러니까요. 막을 순 없고요. 참 안타깝네요. 자, 오늘 월드톡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두 가지 내용을 전해드렸어요. 스파이더맨이 이제 어벤져스에서 떠난다는 소식, 그리고 간첩과 사랑에 빠진, 간첩이 아니군요. 스파이와 사랑에 빠진 어느 한 기업 대표의 이야기까지 이렇게 전해드렸고요. 오늘 소식을 들으면서 어떤 노래가 떠오르시는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0945번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슬쩍 보이는 그 문자창에 보면 문자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저는 괜찮습니다. 왜냐면 제가 준비한 노래도 있기 때문에 참여가 많지 않다면 제가 준비한 노래를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작가님. 네. 지금 이현웅 아나운서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 같아서 네, 청취자 여러분 이게 땀입니다. 땀. 네. 저 우는 거 아니에요.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소식이에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지금 유럽에서 불고 있는 플라이트 쉐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비행기를 의미하는 플라이트, 부끄러움을 의미하는 쉐임이 합쳐진 말인데요. 말 그대로 비행기 여행의 부끄러움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비행기를 타는 것이 왜 부끄러우냐? 바로 환경 오염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는 게 환경 오염의 주범이다. 맞아요. 네. 이 승객 한 명이 1km를 이동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계산해 보면요. 기차는 14g, 버스는 68g인데 비행기는 무려 285g입니다. 기차의 20배가 넘고요. 버스와도 4배 이상 차이가 나죠. 올여름에 왜 프랑스를 비롯해서 유럽 굉장히 더웠다고 폭염이라고 우리가 소식도 같이 전했잖아요. 네네.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의 영향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이제 대책을 강구하고 나선 거죠. 법적인 제재도 있나요? 일단 대표적으로 프랑스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모든 항공편에 환경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네. 한 해에 우리 돈으로 2,400억 원 정도의 세수가 예상되는데요. 프랑스는 이를 전부 친환경 교통망 확대에 투자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프랑스뿐 아니고요. 네덜란드나 벨기에, 영국도 이와 비슷한 항공 환경세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죠. 네. 뭐 비행기를 아예 이용을 하지는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쵸. 그럼 비행기를 타는 비용이 올라가는 방향으로 갈 것 같은데 항공업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항공업계 같은 경우는 상업용 항공기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은 전체로 봤을 때 한 2% 수준밖에 안 된다면서 네. 비행기를 단순히 타지 않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프랑스 같은 경우는 환경세 도입이 발표되자 또 주요 항공사들의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까지 보였는데요. 네. 당연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을 위한 운동이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는 그 분위기에 또 맞추어야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 항공사들은 노후 기종을 교체하고 연료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또 이야기했죠. 네.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유럽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워낙에 기차로 연결되어 있는 나라들도 많고 그쵸. 좀 가까이에 있는 나라들이 많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해외로 나가려면 육로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배를 타거나 가까운 나라면 배는 너무 오래 걸리고요. 그러니까요. 무조건 해외는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 나라인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이 플라이트 쉐임 운동도 제한적일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그래도 환경 오염 때문이라도 우리가 네. 통일을 해서 유라시아 철도를 그러면 더 좋겠죠. 연결을 해야겠네요. 네네. 네. 자, 오늘도 알찬 소식들 잘 들어봤습니다. 역시 제가 눈물 한 방울 흘리니까 문자가 조금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4867번님, 아유, 웅디님 땀 흘리면 안 되죠. 진영 아나운서님, 에어컨을 웅디님 눈앞에 놓아주세요. 라고 하셨고요. 이건 눈물이 아니다. 7182번님, 옛다 100원. 아싸. 유리상자의 제주도의 푸른밤. 비행기 소식 때문에. 네. 3773번님, 환경오염, 오늘 방송 잘한다! 짝짝짝 하셨어요. 저희가 앞서 핫 키워드에서도, 네, 팜유 관련해서 저희가 환경 문제를 오늘 다뤘었고, 8703번님, 스파이 하니까 영화 카사블랑카가 떠오른다고 하셨고요. 2714번님도 그 스파이 소식 듣고 김경호의 금지된 사랑. 금지된 사랑. 야. 괜찮은데요. 0707번님, 잘못된 만남이었네요. 스파이더맨은 다시 좋은 스토리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러시아 스파이는 아름다우셨겠죠? 저도 사진을 굉장히 확인하고 싶더라고요. 네, 후회하지 않고 인정하는 걸 보니 잠시나마 아름다운 사랑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셨고요. 역시 사랑이란. 네, 유튜브 댓글로도 나는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다만 눈에 땀이 날 뿐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거 눈물 셀카 하나 찍어서 오늘 어디 올려야겠는데요. 네, SNS에 올려주세요. 네. 7575번님, 웅디님 울지 마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 신청합니다.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정말. 제가 이 시간 덕분에 일주일을 버텨요. 야, 근데 오늘 당첨된 분은 바로 이분입니다. 5090번님이 첫 소식 듣고 사실 바로 먼저 보내주셨어요. 첫 소식이 참 슬프네요. 안드레아 보첼리의 Time to Say Goodbye 생각난다고 하셨습니다. Time Say Goodbye. 이 노래 맞나요? 맞습니다. 예. 근데 스파이더맨 협상이 결렬이 됐지만 또 네. 만약에 제작을 하고 나서 또다시 실패하면 손을 어떻게 좀 내밀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기도 하죠. 마블핀으로서는 어떻게
마블의 영향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저는 마블에게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5대 95는 심했고 50대 50대 심하지만 또 협상 비율을 좀 조정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네, 팬들의 바람입니다. 5090번님의 선곡 틀어드립니다. 안드레아 보첼리의 Time to Say Goodbye 네, 전해드리면서 이현웅 아나운서는 인사 나누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